안녕하세요, 로또남입니다. 작년 12월부터 3달간의 시즌이 끝났는데요. 오늘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강습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2-23 시즌에 스키나 보드 입문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습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강사 선택 요령, 독학이 가능할까, 그리고 초보 입문 후 빠른 성장을 위한 비결, 중복 투자를 막는 장비 구매 요령 정도로 정리해서 시작을 해볼게요. 중상급자분들에게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 내용이니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문 초보라면 강습은 무조건입니다. 만약 같이 타는 지인 중에 중상급자 이상의 실력자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모두 똑같은 수준의 초보라면 2대1이든 3대1이든 강습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스키나 알파인보드, 덕스타일, 전향각 등은 모두 기본 자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본 자세는 보통 입문자들이 생전 쓰지 않는 근육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겨울 스포츠가 옷을 많이 입고 타다 보니 스키장에서 잘 타는 사람을 아무리 쳐다봐도 저 사람이 어디에 힘을 더 주는지, 아니면 발목을 더 쓴다든지, 상체는 얼마 쓴다든지 하는 움직임이 옷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요. 입문이나 초보의 경우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입문 초급 강습을 받게 되면 기본 자세는 물론이고 그 기본 자세를 위해서 본인이 어떤 근육을 활성화시켜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생전 처음 보드를 타시는 분들이 슬로프를 몇 번씩 내려오면서 이렇게 기대면 백사이드가 되는구나 를 느끼는 것보다 이렇게 자세를 잡고 기대면 데크가 가는 대로 백사이드가 완성이 됩니다 라고 강사분들에게 익히는 게 효율적이고 바른 자세를 익힐 수 있습니다. 강사 선택인데요, 입문 초보자분들은 익숙하지 않은 동작으로 몸도 힘든데 머리까지 아프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드와 스키는 모두 외국에서 들어온 레저 문화이기 때문에 용어가 모두 외래어예요. 폴라인, 백사이드, 프론트사이드 하나하나 들어보면 굉장히 쉬운데 처음 접하면서 슬로프에서 몸까지 쓰고 있으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강습 후에 남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근데 잘 가르치시는 분들은 입문 초보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주 알기 쉽게 재미있게 알려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이건 저와 제 주변인들 기준에서 강사 고르는 요령인데요, 최우선 사항은 강습 시 영상을 찍어주시는 강사들입니다. 왜 영상 촬영을 해주는 게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가 다루도록 하고요. 이 첫 번째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대외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강사분들을 뽑는 편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알려진 본인의 인지도 관리 측면에서 좀 더 친절하기도 하고 강습 퀄리티를 신경 쓰기도 한다는 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당연히 타설 강습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은 네이버에서도 이렇게 강습을 검색하면 정말 많이 검색되고요. 네이버 스토어로 정상적인 결제 시스템까지 많이 갖추고 있어요. 첫 번째랑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같이 타는 친구들 중에 중상급자 실력자가 있다면 친구끼리 봐주는 게 가능하죠. 아니, 이 경우는 중상급자 친구가 강습을 해준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친구들이 모두 기본도 안 된 초보다, 그럼 이건 서로 도움이 1도 안 됩니다.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학생들끼리 고민해봐야 정답 안 나옵니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지적해보면 정답을 모르는 지적질이기 때문에 의미도 없고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그 사이에서 바이블처럼 잡히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초보 친구들이 모여서 다 독학을 한다? 실력 향상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봐요. 저나 친구들이 강습 없이 142로 시즌 14년도부터 최근 22년도까지 약 7에서 8년을 타면서 시간어비를 굉장히 많이 한 스타일이에요. 기본 자세도 굉장히 늦게 알았어요. 19년도에 첫 강습을 들었습니다. 이제 강습을 들으면서 알았죠. 저희끼리 맞다고 생각한 자세가 잘못된 자세였고 그 자세를 바로잡는 게 꽤나 오래 걸렸어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게 있지만 슬로프에서 눈을 즐길 수 있는 시즌은 정말 짧습니다. 길어야 4개월. 겨울 스포츠는 시즌이 짧은 만큼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독학보다는 여유가 된다면 강습을 꼭 추천드립니다. 다른 실력 향상 요령은 영상 촬영입니다. 촬영이라고 해서 스키나 보드 인플루언서들이 화려하고 멋있게 타는 그런 멋있는 촬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기본적으로 핸드폰 카메라 성능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멀리에서 찍어도 광학줌으로 다 땡겨서 찍을 수 있습니다. 같이 가는 친구와 서로 촬영을 하면서 기록물을 남기고 첫 강습 시 강사가 찍어주는 영상과 본인이 타는 것을 계속 비교하면서 계속 파악하는 게 빠른 실력 향상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라이딩에 방해 안 되게 펜스에 가장 가까이 붙어서 촬영을 해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 부분은 저와 제 크루들 모두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복 투자는 무조건 생깁니다. 본인의 자금력을 떠나서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입문 후 초보 단계에 접어들면서 장비와 의류 등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게 될 거예요. 보드로 치면 데크와 바인딩, 부츠, 의류, 고글, 헬멧, 보호대 등을 구매하게 되겠죠. 처음 입문 후에 나도 전향각으로 멋지게 타봐야 되겠다 하면 보통 해머데크와 단단한 바인딩, 단단한 부츠를 리스트에 올리게 되죠. 근데 이 품목들이 가격이 상당히 셉니다. 보통 라이딩 상품들이라 하면 각 제조사에서 가장 상위 라인업에 포진한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한번 하게 되죠. 한 번에 좋은 걸 사서 장비를 바꾸지 않고 쭉 오래 타야 되겠다. 근데 이 고민은 장비 구매하고 1에서 2년 타고 나면 기억도 안 나실 겁니다. 왜냐면 다른 장비들이 궁금해지는 시기가 분명히 오기 때문이죠. 다른 장비가 궁금해지는 이유는 다양하게 오는 것 같아요. 단순히 저 데크가 궁금해, 혹은 부츠가 너무 불편하다, 호기심과 불편함에서 오는 감정이 있을 것 같고요. 왜 나는 안 되지? 그립이 약한 것 같아 라는 등 실력 향상의 문제,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오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제 불편함이나 호기심에서 오는 문제는 어쩔 수 없는데, 실력 향상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장비 기련병은 몸이 문제이기 때문에 중복 투자하는 금액으로 강습하는 게 무조건 좋겠지만 한번 꽂히면 그거를 바꾸게 돼 있어요. 아무리 주변에서 강습을 들어라 그 돈으로 해도 99%는 새 장비를 들이게 되실 거고요. 결국 이렇게 중복 투자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물론 장비를 바꾸면 안 되던 라이딩이 되느냐?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이 분명히 더 높아요. 결국엔 몸이 문제인 건데, 부수적인 장비를 바꾼 걸로는 주된 문제인 몸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향각을 예시로 들었지만 덕스타일이라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덕스타일도 위의 예시를 똑같이 겪게 될 거예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한번 구매하고 쭉 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사실 쭉 시즌을 이어가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입문 초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번 영상을 정리해봤습니다. 단순히 제 경험과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본인의 가치관과 맞지 않다면 한 귀로 흘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이 22-23 시즌을 준비하는 입문을 고민하시는 입문 초보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